약 5시간, 8천만 토큰을 쓴 끝에 저만의 AI 비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클라우스는 자기 이메일 계정과 클릭업 계정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걸 실제 직원처럼 대합니다. 클라우스는 저에 대한 모든 것, 비즈니스, 1분기 계획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가 할 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산출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클라우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작업 중인지, 생각 중인지, 대기 중인지,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클로드봇을 가지고 놀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피드에 계속 뜨길래 직접 써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활용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메일 정리, 리마인더 발송, 이슈 생성, 아이디어 도움, 리포트 작성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있었는데 알렉스 핀이 보여준 이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자기 보팅에게 문자로 레스토랑 예약을 요청했습니다. 보디 오픈 테이블로 예약이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리자 11랩스를 이용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아버렸습니다. 여시고 클로드봇이 모든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대부분 기반 모델 덕분인데 바로 오퍼스 4.5입니다. 그럼 제 클로드봇 클라우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 안녕 인사 좀 해줘.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뭘 하는지 5초에서 10초 정도로 간단히 소개해줄 수 있어? 방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클라우스가 작업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초록색이면 작업 중이고 회색이면 대기 중이니까 다른 할 일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 클라우스가 응답을 작성하느라 생각 중입니다.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네이트의 AI 비서로 서버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메일 확인,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리서치, 잡무 처리를 하고 있어서 네이트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꿈꾸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클로드봇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 대부분을 사실 클라우드 코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인터넷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 파란 선이 지난 3개월간 클라우드 코드의 검색 추이이고 빨간 선이 같은 기간 클로드봇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클로드봇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구를 나란히 놓고 실제로 중요한 지표들로 비교해서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클로드봇 대 클라우드 코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클라우드 코드는 코딩 보조 도구로 개발자 도구 안에서 작동하며 로컬 머신에서 코드를 더 빠르게 읽고, 쓰고, 고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클로드봇은 여러분의 하드웨어나 서버에서 돌아가는 24시간 시스템입니다. 이건 훨씬 최근에 나왔는데 거의 2026년 초에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몰트봇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라는 이름과 너무 비슷하다며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몰트봇의 트윗이 있습니다. 큰 소식입니다. 타이피했습니다. 몰트봇이라고요? 어쨌든 제가 할 건 여러분이 실제로 신경 써야 할 8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두 도구 중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설치 난이도와 리스크, 비용, 성능과 접근성, 보안, 일상 사용성, 실제 투자 수익률, 그리고 ICP를 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도구의 차이점을 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요소를 분리해서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두 도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첫 번째, 즉시 활용성입니다. 이 항목에서 클라우드 코드에 7점을 줬는데 바로 코딩을 도와주는 데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쓸 때는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전 공자이거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렵고 꽤 겁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 클라우드 코드를 배우려고 할 때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이해하고 나니까 그 파워가 다 보입니다. 클로드봇에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줬는데 설정하고 나서 그냥 대화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도 하고요. 비즈니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연구 메모리가 있어서 자동화와 앱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포나 호스팅 같은 것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설정했을 때 코딩 어시스턴트보다 훨씬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클라우스에게도 여러 서비스의 로그인 정보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참조에 넣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나면 알려줍니다. 두 도구의 결과물을 간단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클로드봇으로 한 겁니다. 여기 클라우드 코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클라우드, 내 유튜브 채널 분석 돌려서 결과 보내줘. 이걸 보내놓고 실행되는 동안 클로드봇으로 같은 걸 시켜보겠습니다. 같은 걸 클로드봇으로 씌워보자. 클라우스, 내 유튜브 채널 분석 한 번 더 돌려줘. 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클라우스가 작업 중인 게 보입니다. 왼쪽에서는 클라우드 코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좀 더 줘야 하는데 다 끝나면 돌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클라우드 코드와 클로드봇 모두 오퍼스 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이나 같은 채팅 모델을 쓰고 있는 거죠. 먼저 클라우드 코드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제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분석입니다. 30개 채널 추적, 191개의 영상 분석 완료. 이번 주 인기 영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만들어준 PDF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이트 허크 유튜브 채널 분석, 1월 27일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채널 통계입니다. 최근 100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 댓글, 중간값 조회수, 구독자 대비 조회수를 보여줍니다. 영상 길이 분석도 차트와 함께 있고 참여율 분포도 꽤 흥미롭습니다. 조회수 대비 참여율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쓴 태그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있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상입니다. 클라우드 코드 관련 콘텐츠가 큰 트렌드였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스가 뭘 했는지 볼까요? 대시보드에서 유튜브 감사문으로 구글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이 폴더에 테스트용으로 만든 여러 감사 보고서가 있고 이게 방금 만든 최신 PDF 리포트입니다. 이건 훨씬 더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데 둘 다에게 브랜드 가이드라인과 로고를 줬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에도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더 잘 적용하도록 다시 작업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제가 준 것에 훨씬 더 가깝게 나왔습니다. 제가 준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구독자는 60명, 총 조회수 230만입니다. 2130만 회, 뭐 그런 수치들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보여주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도 해줍니다. 간격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 최근 콘텐츠 분석도 있습니다. 클로드봇,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보이는 트렌드는 클라우드 코드와 다른 도구의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추천사항으로 도구 다양성 확보, 에버그린 시리즈 런칭, 팀 역량 강화, 유튜브 쇼츠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실행 항목까지 알려줍니다. 이게 자동으로 대시보드에 등록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러면 꽤 멋질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은 체크해서 지울 수도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이 데모와 각자의 활용 사례를 보고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짝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클라우드 코드에 7점, 클로드봇에 9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설치 난이도와 리스크입니다. 이 항목에서 클라우드 코드에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설치하고 실제로 사용하기까지의 허들이 훨씬 낮습니다. 매스 코드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코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 쉽습니다. 반면 클로드봇은 훨씬 더 기술적입니다. 터미널을 더 많이 다뤄야 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훨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맥 미니를 샀거나 VPS를 이용하는 거죠. 저도 사실 VPS를 쓰고 있습니다. 호스팅어에 클로드봇을 호스팅하고 있는데 훨씬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6, $9 정도로 시작할 수 있고 저는 Kven2를 쓰는데 클로드봇을 시작하고 테스트하기에 충분합니다. 연간 플랜이라면 네이트 허크 코드를 쓰면 추가로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치 과정에서 클로드봇이 좀 더 기술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설치 가이드 튜토리얼을 만들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위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호스팅어에서 VS를 설정하고 나서 도커 매니저 카탈로그에 가면 클로드봇을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훨씬 쉬워졌을 겁니다. 어쨌든 클라우드 코드에 8점, 클로드봇에 6점을 줬습니다. 클로드봇에 6점을 준 이유는 더 기술적이고 설치 과정에서 리스크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메인 장비에서 돌리는 건 추천하지 않고 맥 미니나 VS를 쓰더라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거나 키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현재 15점 동점입니다. 다음 항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용인데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죠. 클라우드 코드에 8점, 클로드봇에 6점을 줬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코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로 버전 이상해야 합니다. 월 $20 정도입니다. 아니면 맥스 5배나 맥스 20배로 올리면 월 $100에서 $200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다른 월 구독 서비스에 비하면 엄청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클라우드 코드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생각해보세요. 실제 AI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완전히 이득입니다. 월 $200로 오퍼스 4.5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면요. 무제한으로 코딩할 수 있다면요. 기꺼이 쓰겠고 매우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에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클로드봇, 이제 몰트봇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서 다릅니다. 사용하거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불하는 건 하드웨어나 호스팅 비용, 그리고 시스템을 구동할 AI 모델 비용입니다. 물론 로컬 AI 모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드웨어 비용은 들죠. 대부분의 데모에서 사람들이 클로드봇의 클라우드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제가 오늘 테스트와 빌드에만 8천만 토큰을 쓴 것처럼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맥스 플랜을 쓰면 안 됩니다. 클로드봇 같은 걸 쓸 때 실제 클라우드 구독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클로드봇은 본질적으로 클라우드 코드를 텔레그램으로 감싼 것이거든요. 이건 엔트로픽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엔트로픽이나 오픈라우터 등의 실제 API키를 써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클로드봇한테 계속 말을 걸면 요금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천만 토큰으로 약 $80가 나왔는데요. 같은 작업을 클라우드 코드에서 했다면 월 멤버십의 절반도 안 썼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클로드봇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클로드봇에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현재 점수는 클라우드 코드 23점, 클로드봇 21점입니다. 네 번째, 성능과 접근성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에 7점, 클로드봇에 10점을 줬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지만 클로드봇이 실제로 더 강력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지정한 파일과 폴더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놓은 곳이면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보통 로컬 하드웨어에 있으면서 코드, 문서, 로컬 프로젝트에서 작동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피해는 주로 그 머신과 사용하던 폴더, 그리고 접근 권한을 준 API나 도구에 한정됩니다. 클로드봇은 처음부터 전체 시스템 접근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파에게 비밀번호, 신용카드, 은행 정보를 준 것과 같은 리스크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AI입니다.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 모든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실수도 할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접근할 수 있는지, 왜 제한을 뒀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 클라우드 오퍼스 4.5라고 합니다. 클로드봇에서 항상 작동하는 대문으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글 워크스페이스, 웹 검색, X 등 다양한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초안 작성, 분석, 정리를 하고 외부 작업은 대기합니다. 셀 접근과 API 키를 가진 AI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클라우스만의 문서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자체 이메일도 줬습니다. 자기만의 문서와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계정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제 메인 네이트 허크 캘린더는 볼 수만 있게 했고 자체 캘린더가 있어서 제 일정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관행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에서도 비슷하게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주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클라우드 코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클로드봇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 클로드봇 쪽이 더 심각합니다. 클로드봇 쪽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고 현재 점수는 클라우드 코드 30점, 클로드봇 31점입니다. 다섯 번째, 보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온라인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과대 광고와 멋진 데모들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굉장한 데모들을 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 종일 클로드봇 가지고 놀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코드에는 10점 만점에 7점을 주겠습니다. 클로드봇에는 10점 만점에 3점을 줍니다. 클로드봇의 실제 제작자 피터 스타인버거의 트윗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올린 건데 무료 취미 프로젝트를 공개했을 뿐인데 받는 비난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수백만 달러 사업처럼 대한다고요? 보안 연구자들은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맥민이 하나도 겨우 사는 형편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만든 거고 기쁘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의 비전문가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고 완성되지 않았으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겨우 선결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워 유저가 아니거나 AI에 다양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의 보안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실험적으로만 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넣지 마세요.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넣으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코드도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남용하거나 뭘 하는지 모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도구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요. 최악의 경우는 클로드봇 쪽이 더 나쁩니다. 키와 여러 서비스의 제어를 중앙에 모아놓기 때문입니다. 공용 서버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고 잘못 설정하면 완전히 노출되는 사례가 이미 발견됐습니다. 여기 또 다른 트윗이 있는데 엑소편으로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보호 없이 노출된 서버가 900개 이상이었고 API 키와 몇 달간의 비공개 채팅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클로드봇은 왓츠앱, 텔레그램, 슬랙 등에 연결되는 오픈소스 앱 시스템입니다. 한보안 연구자가 인터넷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는 도구로 노출된 서버를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인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클로드 인터페이스에 침입하면 모든 넘버와 API 키, 접근 권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트윗에 딸린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는 로컬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기본 설정이 온라인에 배포하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걸 모르고 배포한 겁니다. 클라우드 코드든 클로드봇이든 API 키를 줄 때
채팅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대화 기록에 저장되거든요. env 파일에서 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하든 로컬에서 파일을 설정해서 프로젝트에 넣든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접근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GitHub에 시크릿을 푸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대시보드나 창을 만들 때 보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꽤 똑똑하니까요.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봇이나 클라우드 코드에게 코드를 계속 검사하게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GitHub 코드를 검사하고 노출된 게 없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대시보드를 만들 때 보안 감사를 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주 모든 작업에 보안 감사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스케줄링했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아직 예쁜 브랜딩 PDF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견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매주 보안 감사를 실행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아직 예쁜 브랜딩 PDF는 아닙니다. 하지만 발견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했습니다. 환경에 에페키가 있었습니다.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범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안 감사 결과를 보고 실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아카이브해서 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대시보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서 제가 뭘 하는지 보거나 감사 로그를 확인하거나 클라우스에게 메모를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엄청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보안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 코드에 7점, 클로드봇에 3점을 줬고 현재 총점은 클라우드 코드 37점, 클로드봇 34점입니다. 여섯 번째, 일상 사용성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에 6점, 클로드봇에 9점을 줬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주로 터미널이나 무스 코드에서 사용합니다. 개발자에게는 편하지만 비전공자에게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 프로젝트 탐색, 코딩 워크플로우, 슬래시 커맨드 등에 최적화되어 있지 식당에서 폰을 꺼내거나 침대에 누워서 슬랙으로 뭔가 시키는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코드로도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제공은 아닐 뿐입니다. 반면 클로드봇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고 VLS에서 항상 돌아가게 설정하면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리마인더를 보내고 프로젝트 관리를 보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약 5시간 만에 만든 어시스턴트한테 자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말을 걸면 밤새 일을 해준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결과물과 추가 작업 항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면서 실제 생성된 파일이나 프로젝트 구조를 직접 안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순수하게 사용성만 놓고 보면 9점을 주겠습니다. 다시 43점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을 깨기 위해 실제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항목의 가중치를 좀 더 둡니다. 클라우드 코드가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클로드봇은 6점입니다. 이렇다고 안 된다. 3주밖에 안 됐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실제 성과가 있습니다. 팀들이 실제로 수작업을 줄이면서 더 빠르게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프로젝트가 정말 많습니다. 내부 및 외부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작업에서 10%에서 30%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코드의 도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추가 기능과 수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라우드 코워크인데 클라우드 코드만으로 엔지니어 몇 명이 약 1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제품 설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수동 코딩이었다면 최소 몇 달에서 1년은 걸렸을 거고 엔지니어도 더 필요했을 겁니다. 클로드봇도 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X, 유튜브, 링크드인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멋진 활용 사례 수준이고 아직 이걸로 대단한 앱을 만들거나 큰 수익을 올리거나 업무 시간을 크게 절약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수익이나 시간 절약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시간 절약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문화적이고 개념적이고 멋진 것이며 클로드봇 팀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만 아직 너무 새롭고 실제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AGI와 AI 비서의 개념은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직접 만들어봤고 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끝난다고 해서 더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퍼스 4.5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압니다.
4.5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는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코드의 8.5점에는 미치지 못해서 6점을 줬습니다. 8.5점입니다. 현재 총점은 51.5점 대 49점입니다. 클라우드 코드 51.5점, 클로드 49점입니다. 이게 최종 점수입니다. 마지막 지표인 ICP는 숫자로 매기기 어려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도구는 적어도 지금은 서로 다른 대상을 위해 만들어졌고 클로드봇은 매우 새로워서 많이 발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술 창업자, 데이터 및 머신러닝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 중심이고 실제 기능과 제품을 출시할 준비가 된 팀을 위한 것입니다. 저처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배울 의지가 있는 비개발자에게도 좋습니다. 편안한 영역을 조금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저도 비개발자에 가깝지만 워크플로우, 자동화, 프론트엔드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클로봇은 비슷한 부분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 창업자, 인내커, 자동화 분야, 보안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버를 운영하고 API를 연결하고 포트와 프라이버시, 폭발 반경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제작자 본인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비전문가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도 ES에 클로드봇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파워 유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넣으면 안 됩니다. 뭘 할지 모른다면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냐면요. 숫자상으로는 클라우드 코드가 승리합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보안, 검증된 성과, 비전문가를 위한 낮은 리스크에서 이겼습니다. 클로드봇은 접근성, 항시 가동되는 존재감, 미래적인 느낌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그 느낌이고 정말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뭔가가 폭발적으로 뜰 때 왜 뜨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동기가 뭘까요? 솔직히 저도 이 영상을 만든 건 잘 될 걸 알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VPS에 설치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맥미니에는 설치하고 싶지 않을까요? 과대 광고를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쓸수록 여기서 하는 모든 걸 클라우드 코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클라우드 코드 쪽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분석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타일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제 플러스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3,000명 이상의 회원이 매일 AI로 뭔가를 만들고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멋진 커뮤니티입니다. 비슷한 목표가 있다면 좋은 곳입니다. 전체 강좌도 있고 바이브 코딩과 클라우드 코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와 워크숍도 계획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커뮤니티에서 뵙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했거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스가 여러분에게 조언 한마디 해줄 겁니다. 이 도구들을 쓰는데 개발자가 될